안녕하십니까. 대동중앙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용적률 및 일조, 교통 등의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위원회로부터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고 빠른 시간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8월 말경 토월성원조합은 건축 완화 심의가 통과되어 우리 조합으로서도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서 저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조합이 조합원 및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정비 방향 의견 수렴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업의 방향을 다시금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현 사업에 대한 조합원 등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관계기관 및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당 사업을 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만을 찾는다고 하여 얼죽신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판을 치는 바람에 신축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구축은 누구도 찾지를 않아 이대로 두면 가격 폭락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 대비 가성비 있는 신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모든 불편함과 가격 폭락을 감수하면서 이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자산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 진행하는 영상 설명회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고 관련 의견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설명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이제 목차에 따라 의견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사업계획 리뉴얼입니다. 두 번째 이주비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매몰 비용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리모델링과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의 사업성 비교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대 민원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섯 번째 리모델링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6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계획 리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뉴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리뉴얼이란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우리가 시공자 총회 때는 상가 위에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상가하고 협의가 필수적인데 그 부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조합에서는 상가와는 별도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상가 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 일반 분양 세대를 올림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새로 짜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요 도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235.44인데 반해서 리모델링 후의 용적률은 357.28입니다. 121.84%가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현재 지하 1층에서부터 최고 지상 25층인데 리모델링 후는 지하 5층과 지상 최고 25층으로 구성되며 세대수는 101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사업성 대비인데요.
이 내용은 상가인데요. 다음은 시공자 총회 때 제시했던 안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조합 설립 총회 당시에 구성했던 안을 기준으로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업에서는 55회배 156세대인데 바뀌는 사업에서는 85회배에 101세대 일반 분양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이 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 리모델링 전에 현재 도면입니다. 이런 형식의 우리 아파트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리모델링 후의 세대는 기존 조합원 세대 1040세대에 더해서 일반 분양 84회배 101세대로 모두 합쳐서 1141세대 9.71%의 세대 증가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표기가 잘 돼 있을 겁니다. 기존의 면적에 더해서 색칠이 더해지는 부분이 증축되는 면적입니다. 부분만큼 세대 내 평형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여기도 나타나다시피 전면으로부터 설명드리면 102동 우측에, 그리고 103동 하단에, 그리고 109동 우측에, 그리고 106동 상단에, 그리고 상단에 더해서 상단에 붙인 데 또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이 토탈 10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아파트의 조감도이고요. 장면은 바로 신축되는 리모델링 되는 우리 단지의 조감도입니다. 세대 내 평면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 동이 표기된 모양입니다. 일반 분양되는 동들은 층수가 높아지게 되는 걸로 보이실 겁니다. 다음 사업계획 리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 전 우리가 총회 때 시공자 총회 때 보여드렸던 내용은 156세대 전용면적 55회배로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101세대로 줄어드는 대신 전용 면적은 대폭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줄어드는 분양 수익을 단위 세대당 분양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단지 과밀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우리 창원시의 정책 방향하고도 코드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수익에 따른 수익 변화를 보시면 공사비가 분양 수입은 다소 감소되었지만 세대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공사비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사업성 총합의 변화는 거의 없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수익의 감소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경에 따른 수익 및 비용 변화를 그래프로 보시면 분양 수입 감소가 61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 반면에 공사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부담이 줄어들고 부대 시설 또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돼서 분양 수입이 61억 원 감소하는 반면 공사비 또한 100억 원 이상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성은 오히려 39억 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밀도 완화와 평형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거 만족도 및 자산가치 향상이 기대가 된다는 점. 변경한 기대 효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통해서 분양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고 중형 평형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실거주 수요를 맞춰줄 수 있고 과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민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단지의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계획 리뉴얼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사업 방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비 지원 방안입니다. 이주비 규모는 현재 자산 가치를 2억으로 보았을 때 통상 그의 60% 정도를 이주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세대 2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했을 때 1.2억 정도,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주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주비 마련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최적의 금융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을 도입할 것이며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을 선정할 것이고 이자율 및 상한 유예 조건 등을 철저히 비교 분석 후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공사 통한 이주비 지원. 정상적인 금융사를 통한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들은 시공사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 별도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율, 상한 방식, 공사비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 사각지대 조합원 지원 방안입니다. LTV나 DSR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조합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하여 연대보증 완화 등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서 단 한 세대도 이주비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결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합원의 이주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이자 지원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조합 사업비 내에서 이주비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상 지원은 아닙니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은퇴 세대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달이 이주비를 지원받더라도 다달이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월 이자를 조합에서 사업비로 부담을 해드리고 추후에 입주 시에 그 부분을 일괄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주기간 단축입니다. 조기 착공 및 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주기간을 줄이고 중복 주거비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팅 제공 안내입니다. 연령, 소득, 신용 등급별로 최적의 조건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를 연계하여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주비 전담 인력 배치 및 상시 소통 창구 개설입니다.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인력을 상주시키겠습니다.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여 가급적 1대1로 응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주 대책에 대한 불안으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주저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매몰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정비사업 매몰 비용 조합원에게 청구가 불가하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에 찾아오셔서 문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법원에 정비사업 매몰비용 조합원에 청구하지 못한다. 한국정계신문 보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링크도 걸어 드리니까 조합원 등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정비사업 매몰 비용을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절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실히 나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조합 정관은 청산 후 채무나 자녀 재산이 있을 때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에도 잔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있던 사업이 불가능하여 다음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거나 명문화된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토지 등 소유자 개인에게 채무 부담을 결코 전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매몰 비용은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총회 결의 없는 부담 전가는 절대 불가하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출되어 해소할 수 없다는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 전환 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과 직결한다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 유형은 크게 설계 비용,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 용역비, 기타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매몰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절대 부담될 수 없지만 때로는 승계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전환 시 승계는 어렵습니다. 이때 사업 전환은 재건축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현지의 재건축은 현행법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진행이 가능한다손 치더라도 그 분담금이 최소 4.5억에서 5.5억 사이 약 5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을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 리모델링 사업을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하에 조합을 해산하고 그 비용을 재건축이 떠안는다는 총회 의결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5억의 분담금을 안더라도 나는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5억 원의 분담금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매몰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결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런 매몰 비용의 발생 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가성비 있는 이 사업이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된다, 이 점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코 없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리모델링과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축의 사업성 비교입니다. 노특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성 비교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이 도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이른바 노특법은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이른바 노특법을 근거로 합니다. 용도지역은 둘 다 공이 3종 일반 지역, 주거지역인데요.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종상향이 됐을 때도 가정하고 대비를 뽑아봤습니다. 안전진단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완화 또는 면제되는 추세라는 점. 노특법에 따른 재건축은 완화 또는 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사업 연한은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고 현재 노특법은 대략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축 범위는 리모델링은 가구별 전용 면적의 30 내지 40% 이내, 노특법의 재건축은 개별법에 따르되 각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창원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용적률을 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적률 상한은 리모델링 사업은 없고 이 노특법에 따른 재건축은 법정 상한의 최고 15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 증가도 리모델링 사업은 최대 현행 세대수의 15% 이내인 반면에 재건축은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임대주택 초과 이익 한수,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노특법에 대한 재건축은 노특법 개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겠으나 초과 이익 한수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여전히 적용받는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단지는 85해배 이하인 단지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현재 일반 분양 101세대에 조합원 분양 1040세대, 조합원 분양은 분양 면적 30평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 분양은 34평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종 일반으로 용적률을 검토한 노특법입니다. 노특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현재 국계법의 최대 3종 일반 주역은 300%가 법정 상한입니다. 여기에 150%를 적용하니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있으나 그 기준은 300이 아니라 우리 단지는 현재가 235.44%이므로 여기에 150%를 더한 385%를 적용받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에. 다만 그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밑에 도표로 나타났다시피 기준 현행 용적률 235.44로부터 기준 용적률 300%까지 늘어나는 용적률에 한해서는 20%를 공공기여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위에 300을 초과하는 85%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선 50%까지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용적률을 기여분을 합치게 되면 12.91%에 더하기 21.36%를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55.63%의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임대주택 제공이라는 공공기여를 가정하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공기여로 임대주택이라는 공공기여로 그대로 환산하게 되면 총 207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3종 일반 재건축 방식으로는 총 1247세대의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207세대의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종상향입니다. 이때 종상향이라고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일종의 상업용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도지역 상향 검토 조건을 보시면 준주거지역으로 창원시 조례로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400%입니다. 국계법은 500%이기 때문에 법상 500에 150%니 추가 250을 받아서 최고 750이 가능하나 창원시 초래 상한이 400%이기 때문에 400 기준에 250%를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650%가 최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일부 면적을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우리 사업 면적의 10%를 이 도표와 같이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부지의 대지 면적이 33,500.4해배인데 거기에 따른 10% 3,350.04해배를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도로나 인도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업하는 대지 면적은 3150.36해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650%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2번 공공기여량 검토해 보시면 우리 기준 용적률이 235.44에서 기준 용적률이 400%까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20%를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32.91%가 되고요. 400에서부터 올라가는 250, 추가로 650이 되니 250%가 올라가겠죠. 거기에 50%를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0에 125%가 공공기여를 하게 되니
두 공공기여를 합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7.91%를 공공기여를 해야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역시 제공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 84해배로 소위 말하는 34평형 기준으로 약 425세대를 공공임대로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일부와 공공기여에 따른 임대주택 425세대를 합치게 되면 모두 18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새로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합쳐서 이렇게 만든 도표입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 비고란만 말씀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모델링 사업은 1141세대, 노특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으로 3종 일반 안으로는 1247세대, 종상향 안으로는 1800세대. 밑에 비고란을 보시면 분담금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분담금을 비교하게 되면 리모델링 안은 2 내지 3억 원, 3종 일반 재건축 안으로는 4.5에서 5.5억 원, 종상향 안으로는 3 내지 4억 원. 우리가 종상향을 통해서 혹은 3종 일반을 통해서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이렇게 공급해줘도 분담금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지 면적이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세대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해야 되는 아파트의 층이 49층 내지 50층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기초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안전 보강에 대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은 악화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사비 비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일반 분양이 있을지라도 그 공사비가 동시에 높아지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개선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40세대인데도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거의 2배에 다다르는 1800세가 들어간다 하면 거의 닭장 수준의 아파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지어진다 한들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가격적으로 받을 수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이고요. 이런 설계안으로는 우리가 지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혹은 교통심의는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상향안은 현실로 반영될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우리 사업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종 사업 동의율을 100%로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85% 정도의 주민 동의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85에 그치지 않고 최대 100%까지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경주하겠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또한 재건축은 거기에 더해서 설사 이익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라는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초과시, 최근에 이제 5천만 원까지 상향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초과됐을 때 그 이익은 최고 50%까지도 환수가 되게 됩니다.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재건축은 더 이상 재건축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상황은 이미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5층짜리 재건축의 분담금이 이미 4억을 초과하고 있고요. 이른바 5억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 근데 아시겠지만 재건축은 사업 초기에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최종 분담금은 사업이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빠르면 7, 8년도 되겠으나 그 이후에 최종 분담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지금 재건축은 5억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여러분들께서 최종 분담금을 승인해주는 그 시점이 본계약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최종 분담금 확정을 여러분들께서 동의해주는 시점의 그 분담금과 최종 분담금 시점이 거의 차이가 미미하다 보셔도 틀리지 않다. 따라서 재건축 분담금과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은 감히 비교조차도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돼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실 때 또 한 번 정확한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리모델링 및 재건축 노특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성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민원 대응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은 모든 조합원이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반대자 설득은 성공의 핵심 경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다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설득의 시작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반대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예상 분담금 과다 우려, 이주미 및 이주 중 비용 걱정, 사업성 불확실, 추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걱정,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불확신,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불신, 조합 운영 투명성의 의문, 시공사 선정 과정 불만, 사업 지연 및 실패 사례에 대한 불안, 현재 생활을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현재 주거 만족을 하고 있다. 이주 중 생활이 불편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자로서 건강 및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다. 정보 부족 및 오해가 있다. 리모델링 절차 및 개인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재건축과의 혼동, 규제 오해 등의 잘못 정보로 인한 사업 불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설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통, 공감, 정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예상 분담금 산출 근거, 자금 조달 계획, 공사 전후 비교 조감도 및 평면도, 사업성 분석 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정기적인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 주요 결정 사항, 법규 변경 내용 등을 소식지, 홈페이지, SNS,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답변 및 해결, 개별적인 우려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조합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여드립니다. 설명회나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합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공감의 사고 및 표현을 통해 심리적인 거리를 적극적으로 좁히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강조,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유지비 증가, 계단, 배관, 전기 설비 등 구조적 건물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모델링의 당위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주차 공간 확충, 커뮤니티 시설의 현대화, 실내 구조 개선, 삶의 질 향상, 그에 따른 자산가치 향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시각화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 사례 공유입니다. 유사 조건의 타단지 리모델링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후 사진, 실제 조합의 인터뷰, 자산 상승률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방문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문가 의견 활용입니다. 건축사, 간평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 타당성, 안정성, 법률적 안전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법적 절차 안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 동의율이 75% 이상 충족이 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때 반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이란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는 법원 결정을 통해 확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매도 청구권은 절대 무분별한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반대 조합원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이 결국 우리 조합원의 이익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사업임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양해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조합의 입장은 이러한 매도 청구를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원만한 합의와 소통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법적 절차 안내는 결코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정보 제공과 우리 조합원의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자 이 설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강화해서 공식 설명에 동별로 라인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온라인 실시간 소통, 밴드나 홈페이지, 문자, 카카오톡 단체방을 운영하고 조합 사무실 내에 전담 창구를 운영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분담금 유연 납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융지원 연계, 시중 운행과 연계하여 유리한 이주비 분담금 대출 조건을 안내하겠습니다. 사업비 절감 노력, 투명한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은 단순히 동의율보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반대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 주민 간 신뢰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조합은 다음을 지향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진정성 있는 소통,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완성해 나가는 리모델링을 원합니다. 반대 의견이 줄어드는 순간은 누군가가 이겼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납득했을 때입니다. 조합은 그 과정을 정직하고 담담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리모델링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구시대적 주거 구조가 현대적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평면이 넓고 실용적인 구조로 개선될 것입니다. 배관, 전기, 난방, 설비 등은 최신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될 것입니다. 그 결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관리 비용은 절감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성 주차 문제 해결. 지하 주차장 신설 또는 확장으로 법적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 지독한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유모차를 들고 내리고 할 때 아이에게 비를 맞히지 않고도 세대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린 바입니다. 세 번째, 안정성 향상. 내진 보강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다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신 소방 설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대비도 완벽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불안 해소와 재난 대응력이 강화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쾌적한 단지 조성입니다. 녹지나 휴게 공간, 놀이터 조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콘크리트 회색 단지로부터 생기 있는 녹색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 상승입니다. 자산 가치의 극적인 상승, 신축 아파트에 준하는 주거 성능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향상될 것입니다. 리모델링 후 구조나 외관 편의시설은 신축급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이 확실히 강화될 것입니다. 실거래가 상승하고 인근 노후단지 대비 높은 선호도가 확보될 것입니다. 매매 활성화 및 황금성 향상. 최근 구축 아파트가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우리가 신축이 된다면 거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효율 증대입니다. 고효율 창호 LED 조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난방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전기 수도 요금까지 절약되게 되는데, 절수형 설비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 수도 요금까지 절약되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지관리 비용 절감입니다. 노후 설비 전면 교체로 장기적인 수송 비용이 감소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가능함으로써 입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관리비 절감 및 고장 위험 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입니다. 공동체와 도시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익숙한 기반시설과 공동체 유지. 정든 동네 기존 생활 기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학교, 병원, 시장, 교통망 등 그대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주 없이 삶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고령자, 장기 거주자에게 특히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강화로 공동체 의식 회복.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주민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 신설로 입주민 간 교류가 촉진되고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닫힌 아파트 문화에서 함께 웃는 공간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세대 간 유대감 강화, 공동체 의식 강화가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환경기여 효과.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낡고 퇴색한 단지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경관으로 재탄생됨으로 인해서 닫힌 아파트 문화가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환경보호, 골조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건설 폐기물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는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로서 재건축 대비 매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이 가져온 변화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이 사업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주변의 도움을 이끌어내서 마침내 이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의 주거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 내용을 취합해서 우리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설득하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 조합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가성비 있는 매우 뛰어난 신축을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